사주 명식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무자의 경신에 저 녹음해도 돼요 이제. 그 다음에 을류 그 다음에 경진. 자, 요게 사주 명식이에요. 뭘 용신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건 봐봐요. 일간이 을목인데 경신월에 태어났죠. 그러면은 관성이 망해가지고 일주를 극하는 게 심한데, 그러면 화가 없죠. 그러면 관성이 망할 때 식상으로 제압을 해줘야 되는데 식상에 해당되는 화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차선책으로 금의 기운을 설교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일간을 생해주는 방법이 제일 좋죠. 그래서 자중에 임수, 계수가 있는데 요거는 수용신을 잡아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여기 이제 여기 용신을 뭐로 잡아놨나? 여기는 임수로 잡아놨죠. 요거는 원래가 이제 신중에 임수를 잡은 거예요. 임수. 그 다음에 금, 토, 목, 화. 아까 홍길동의 사주는 우리가 그 사주를 모르니까 용신을 잡기 어렵지만은 이제 요 여자애가 2008년도 7월 13일 진시에 태어나가지고 이름을 뭐로 줬냐면은 김수현이라는 이름을 줬어요. 김수현. 요걸 갖고 이제 우리가 파동학으로만 우리가 풀이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여기 이제 여기 보세요. 김은 팔액이죠. 수는 요거는 몇 핵이에요? 요거 삼수배는 4핵이라고 그랬죠. 4, 5, 6, 7, 8, 9, 10핵이 되죠. 그 다음에 현은 몇 핵이에요? 15핵으로 나와 있죠. 작대로 합시다. 15회. 주종을 논해보고. 자, 주음은 목에 들어가죠? 목. 그 다음에 미음은 오행이 어디로 들어가요? 수에 들어가죠. 수. 그 다음에 요 수는 금에 들어가죠. 받침이 없죠. 받침이 없는 건 영어로 이렇게 내놓으세요. 받침이 없는 거는. 그 다음에 현은 토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받침 니은은 어디로 들어가요? 이거는 화로 들어가죠. 자, 그러면 성씨도 줌, 종음이 수생목, 상생의 관계고, 그 다음에 이름 첫 번째 글자는 금하고 밑에 받침은 없지만은 요거는 상생과 상극의 관계 형성이 없죠. 그럼 무해무탈한 거죠. 그 다음에 현은 요 히읗이 토에 들어가고 받침 니은은 화에 들어가 또 상생의 관계가 들어가죠. 주적의 관계는 상하가 주음과 종음이 상생의 관계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2지지를 붙여야 되죠. 12지지를 붙이는 거는 12지지 붙이는 거. 자, 목은 인목하고 묘목이 있죠. 인목하고 묘목이 있는데 획수가 8핵이에요. 그러면 인목으로 해야 돼요? 묘목으로 해야 돼요? 묘목으로 해야 되겠죠. 예. 묘목으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는 자수하고 해수가 있는데 8핵은 음이죠. 자수는 양이고 해수는 음인데 8핵은 음에 들어가니까 여기다가 해수를 붙여야 돼요. 그 다음에 이름 첫 글자 수는 금이죠? 금인데 10획이 음이니까 신금을 붙여야 돼요? 유금을 붙여야 돼요?
유금을 여기다 붙여야 되겠죠? 그 다음에 종음은 그냥 빈칸으로 놔두시고요. 그 다음에 현은 주음은 토예요. 15에게 토. 그럼 뭐로 들어가요? 예, 진토가 들어가죠. 진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니은은 오행이 화에 속하는데 15에게요. 양이죠. 그러면 사화로 해야 돼요? 오화로 해야 돼요? 예, 오화로 해야 되죠. 예, 오화. 그 12지지를 다 붙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붙이는 게 12천장을 붙여야 되죠. 12천장 중에서 6개 천장만 쓰니까 육수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그냥 우리가 그 명칭은 12천장으로 붙이고 그 다음에 사용하는 거면 6개 그 천장만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요거는 연간 기준해 가지고 붙인다고 그랬죠. 12천장은. 그러면 연간이 무토예요. 그럼 여러분들 책으로 보시면은 자, 여러분들 30페이지 보시면은 12천장 붙이는 거 한 칸 세 번째 칸을 여러분들 보세요. 그러면 무토 밑에 맨 위에 주작이 들어와 있죠. 성씨에 대해서 주음은 주작, 종음은 청룡이 되고 이름 첫 번째 글자에서는 현무 백화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름 두 번째 글자에서는 등사 구진이 들어오죠. 그럼 위서부터 차례로 붙여나가요. 여기가 주작이 들어오고 여기가 두 번째가 청룡이 들어와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 그랬어요? 세 번째가 현무 백호. 현무 백호. 그 다음에 등사 구신. 이렇게 붙여나가는 거예요. 자, 성씨에 대해서는 주작하고 청룡, 주작도 흉장, 현무도 흉장, 백호도 다 흉장인데 다행히 이 청룡기 길자에 하나가 떴죠. 그러니까 주안점은 어디에 두라고 그랬어요? 요 숫자에다 두라고 그랬죠. 그 요 숫자는 주음은 현무가 뜨고 종음은 백호가 떴으니까 크게 길하지는 못하다 일단 이렇게 판단해 줘야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붙이는 게 이제 용신하고 비교를 해줘야 되겠죠. 자, 용신이 수예요. 수. 자, 그러면 요거는 목이죠. 목이 되고, 요건 수가 되고, 요건 금이 되고, 요건 토가 되고, 요건 화가 돼요. 그러면 요 목은 한신에 들어가죠? 한신. 그 다음에 수는 용신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요 금은 희신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요 토는 기신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요 화는 구신에 들어가고. 자, 이름 첫 번째가 용신과 희신에 해당되면 좋지만은 그래도 주음이 희신에 해당이 되니까 길하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용신하고 희신은 전부 다 길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기신하고 규신은 흉하다고 보고 한신은 반길 반흉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용신을 적용했을 적에는 성씨는 한신과 용신이 되고 이름 첫 번째 글자는 주음이 희신이 되고 이름 두 번째 글자는 주음이 기신이 되고 종음은 구신이 되고 그것은 흉하다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12운성을 붙여야 되죠. 12포태운성을 붙여보면은 12포태운성은 일간 기준에 했으니까 일간에는 뭐가 떨어져요? 자, 여기 보세요. 일간이 을일 적에는 첫 번째가 포예요. 두 번째가 태. 여기가 유금이 들어온다 그랬죠?
태. 네, 세 번째는 양. 네 번째는 장생.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목욕.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관대.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걸로. 여덟 번째는 제왕. 아홉 번째는 쇠. 열 번째는 병. 열한 번째는 사. 열두 번째는 묘. 자, 요건 역행으로 들어가니까 요거는 신, 미, 오, 사, 진, 묘, 인, 추, 자, 해, 술 이렇게 들어가죠. 그럼 여기다 보세요. 지금 묘가 여기 들어와 있죠. 묘에는 뭐가 들어와 있어요? 걸록이 들어와 있죠. 걸로 이렇게 붙이시고, 그 다음에 요 해수에는 사가 들어와 있죠. 사 이렇게 붙이시고, 그 다음에 요 금, 유금에는 포가 들어와 있어요. 포. 여기는 없고, 그 다음에 진토는 관대가 들어와 있죠. 관대. 그 다음에 오화에는 장생이 들어와 있어요. 자, 성씨, 주음, 종음에는 걸록하고 사가 들어와 있고, 이름 첫 번째에는 포가 들어와 있고, 이름 두 번째 글자 주음에는 관대가 들어와 있고, 종음에는 장생이 들어와 있고, 이름 두 번째 글자는 길하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이름 첫 번째 글자 여기다가 주안점을 두라고 그랬죠. 그럼 포, 절직에 떨어지니까 그렇게 길하다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12포태 운성도 이름을 썩 길하게 짓지를 못했다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뭘 적용을 해야 돼요? 예, 그 다음 두 번째는 12신사를 적용해야 되죠. 자, 12신사는 연재 기준하라고 그랬으니까 신자진, 그러니까 원숭이 띠하고 쥐띠하고 용띠는 사화에 겁살이 떨어진다고 그랬죠. 그럼 요거는 첫 번째가 겁살, 두 번째가 제살, 세 번째가 천살, 네 번째가 지살, 다섯 번째가 연살, 여섯 번째가 월살, 일곱 번째가 망신살, 여덟 번째가 장성살, 아홉 번째가 반한살, 열 번째가 역마살, 열한 번째가 육해살, 열두 번째가 화개살, 자, 그러면은 자는 신하고 자하고 진은 사화에 겁살이 떨어진다 했으니까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자, 추, 인, 묘, 진. 자, 그럼 여기는 묘니까 묘는 뭐에 들어가 있어요? 육해살이 들어와 있죠. 그 다음에 해수에는 망신살이 들어와 있고, 망신살. 그 다음에 유금에는 연살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적을 게 없고, 그 다음에 진토에는 화개살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화개살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오화에는 제살이 들어와 있고. 자, 그러면은
여기 주안점을 둬야 되는 이름 첫 번째 글자에 또 연살이 들어와 있죠. 연살은 도화살을 얘기하는데 길하지가 못하죠. 그래서 요 이름은 수리학은 아주 굉장히 길격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파동학을 적용을 했을 적에는 우선 12천장에서 흉하게 작동이 되고 그 다음에 12운성도 흉하게 되고 12신살도 흉하게 되고 다만 주종음 관계가 상생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12지지가 상생으로 돼 있다는 거 요거 정도는 우리가 점수를 줄 만하다. 그래서 파동학을 30점 기준 했을 적에 요 점수는 한 10점 정도를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 두시면 됩니다. 육신은 안 했나? 그 중요한 육신은 안 했구나. 자, 육신은 여기다 붙여 나갑시다. 육신은 이 앞쪽으로 와야 되는데 여기다 육신을 붙이면은 사주학에서는 육신을 일간 기준에서 붙여요. 그런데 파동 성명학에서는 육신을 연지 기준에서 붙입니다. 그럼 연지가 자가 되죠. 자. 연지가 자수예요. 자수. 자, 그런데 이제 성씨 첫 번째 그 묘하고 비교를 한다면은 수생목 해가지고 내가 생해주는 거죠. 그렇죠? 내가 생해주는 거, 이 음양이 지금 갖게 돼 있죠. 그럼 뭐 어떻게 붙여줘야 돼요? 자, 보세요. 요 자는 본래 양이지만은 자평명리에서는 음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 음으로 계산을 해줘야 되니까 음이 음을 생해주니까 요거는 식신이 되는 거죠. 식신이 돼요. 그 다음에 해수는 본래는 음이지만은 자평명리에서는 양어로 바뀌어 들어가요. 그래서 요거는 겁재가 되겠죠. 자, 유금은 나를 생해주는 거예요. 생해주는데 음이니까 요거는 편인이 되겠죠. 그 다음에 종음은 없어요. 그 다음에 현자를 보면은 톤데 나를 극하고 들어가죠. 그래서 요거는 정관이 되겠죠. 그 다음에 화는 자수가 극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오화는 본래 양이지만 음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요거는 편재, 재귀로 논한다. 이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름에서 첫 번째 글자가 육신이 편진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요 어린애는 자라면서 두뇌 회전이 굉장히 비상할 것이다 하는 거는 들어와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육신이 정제하고 정관하고 정제하고 그 다음에 정인하고 요 식신 들어오는 거 여기까지는 우리가 기신이라고 봐요. 기신.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정제가 뜨게 해주고 그 다음에 정관이 뜨게 해주고 그 다음에 정인이 뜨거나 식신이 뜨게끔 해줘야 된다. 이름 두 번째 글자까지 다 맞추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름 첫 번째 글자에는 육신이 정관이 뜨게 되거나 정제 정관이 뜨면 좋겠죠. 주음 조금 해가지고 정관하고 정인이 뜨면 관인 상생이 되죠. 식신하고 정제가 뜨면 식신 생제가 되죠. 그래서 상생이 되면서 기신에 해당되는 이름을 오행을 육신을 넣어줘야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파동 성명학 공부가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 질문 한번 해보세요. 다 이해돼요? 여러분들 이거 뒤돌아서면 다 잊어먹을 거예요. 지금